그날 미술관 철문에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철거 안내문.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날짜는 2달 뒤였어요. 누군가 빨간 펜으로 밑줄까지 그어놓았더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이 건물이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43해. 이 골목에서, 이 건물에서, 그림들 사이에서 숨 쉬어온 시간이 43해예요. 누군가에겐 그냥 낡은 벽돌이겠지만 제겐 숨결이었어요. 제가 살아온 모든 계절이 이 복도에 스며 있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은 유독 매서워요. 뼈마디가 시릴 정도로.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종이를 떼어내지도 않았고 구겨버리지도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하얀 장갑을 꺼냈습니다. 면 소재의 오래된 장갑. 손가락 끝이 살짝 닳아있고 손목 부분은 여러 번 빨아서 보풀이 일어난 장갑이에요. 누가 보면 버려야 할 물건이라고 할 테지만 저에게 이 장갑은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림을 만질 때 저는 반드시 이 장갑을 꼈어요. 손끝의 기름기가 캔버스를 더럽히지 않도록, 세월의 무게가 실린 붓 자국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것이 큐레이터로서 제가 지켜온 첫 번째 규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그림을 만지려고 장갑을 낀 게 아니었어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낀 거예요. 손이 떨리면 사람들이 알아챌 테니까. 이 늙은 여자가 겁먹었다고,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고, 그렇게 수군거릴 테니까. 할머니, 유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제 손녀예요. 24살.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더군요. 휴대폰 하나로 세상과 말하는 아이. 저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는 세대. 이거 봤어? 유나가 철거 안내문을 가리키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이라고 했던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래요. 지금 여기 우리 동네 미술관이에요. 40년 넘게 이 자리에 있었는데 재개발한다고 밀어버린대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유나의 목소리는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분노가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그 애의 세대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참지 않고 곧바로 터뜨리고 세상에 던지고. 저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아래로 글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댓글이라고 하던가요. 크크 거기 가짜 그림 전시하는 데 아님? 들은 적 있음. 진품 없다던데. 재개발이 맞지. 낡은 건 치워야지. 할매 연기하네 크크. 저는 그 글자들을 읽지 않으려 했지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활자는 그런 거예요. 보지 않으려 해도 눈에 박히고 읽지 않으려 해도 머릿속에 새겨지고. 유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짜라고? 누가 그래? 우리 할머니가 평생 여기서. 저는 유나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됐다. 뭐가 돼? 할머니.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유나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더 세게 쥐며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미술관이 가짜래. 가짜라고. 너희가 뭘 알아? 여기 할머니가 얼마나. 그때 구청 차량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내렸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영차를 달고. 그 사람들 표정은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통보하러 온 얼굴. 정아림 관장님이시죠? 그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존칭을 썼지만 눈은 건물 쪽을 향해 있었어요. 마치 빈 땅을 바라보듯이. 네, 철거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일단 구청으로 오셔서 서류 작성을. 서류는 무슨 서류요?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그 남자에게 들이밀며. 지금 이거 다 찍히고 있어요. 생방송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요. 남자는 휴대폰을 흘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원은 접수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노인 민원도 마찬가지예요. 노인 민원.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도장처럼, 마치 분류표처럼. 저는 더 이상 정아림이 아니었어요. 그냥 노인 민원 한 건이었습니다. 유나가 숨을 들이쉬려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더 세게 쏘아붙이려는 게 보였어요. 저는 유나의 손목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단단하게. 유나야, 할머니, 저 인간이
내가 처리할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유나는 멈췄습니다. 그 애도 알았을 거예요. 이 싸움은 휴대폰 앞에서 소리 지른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구청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장갑을 낀 손을 모으며 서류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한 전부였어요. 더 싸우지 않았고 더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서류 뭉치를 건네고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왜 그냥 보내? 저 사람들이. 유나야. 저는 철거 안내문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어요. 낡은 열쇠. 녹이 살짝 슬고 손잡이 부분이 닳아서 반들반들한 열쇠. 창고 열쇠야. 창고. 거기 뭐 있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술관 옆 골목으로 걸어갔어요. 유나가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문은 무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아서 경첩이 삐걱거렸어요. 안에서 먼지 냄새가 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하게 분 냄새, 송진과 기름이 섞인 오래된 물감 냄새. 누군가는 퀴퀴하다고 할 테지만 저에겐 숨결이었어요. 제가 처음 이 미술관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맡아온 냄새. 선생님의 작업실에서 맡던 냄새. 그림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냄새.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전부였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저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 덮개를 씌운 것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리고 맨 구석, 벽에 기대어 세워진 것. 깨진 액자. 유리가 금이 가고 모서리가 부서진 액자였어요. 그 안에 담긴 건 빈 캔버스 아니, 빈 게 아니었어요.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캔버스가 뒤집힌 채로 액자에 끼워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감춰놓은 것처럼. 저는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뒷면을 바라봤어요. 거기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접힌 사진. 하지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캔버스 뒷면. 다른 캔버스의 뒷면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엔 할머니. 그게 뭐야? 유나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장갑을 꼈는데도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캔버스 뒷면엔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 서명처럼 보이는 글씨. 그리고 숫자들. 날짜. 할머니? 유나가 다시 불렀지만 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43해 전. 제가 이 미술관에 처음 왔던 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붓을 놓으셨던 해. 그리고 제가 가짜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해. 할머니. 왜 그래? 할머니. 저는 사진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유나에게 보이지 않도록. 유나야. 응? 오늘 방송은 그만해. 뭐? 왜? 지금 사람들이 내일 하자. 내일. 유나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얼굴이었어요. 당연하죠. 그 애는 모르니까. 이 사진이 무슨 의미인지, 이 액자가 왜 깨져 있는지, 왜 캔버스가 뒤집혀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43해 동안 잊고 있었으니까. 아니, 잊은 게 아니었어요. 묻어둔 거였습니다.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경첩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유나는 여전히 뭔가 물으려 했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사진이 무거웠어요. 종이 한 장인데 세상에서 제일 무거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만 남겨둔 채 사진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캔버스 뒷면의 서명. 흐릿하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43해 전에도 봤으니까. 선생님 옆에서 그 손끝을 지켜보면서 그때 제가 물었었죠. 선생님, 왜 뒷면에 서명하세요? 선생님은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온기가 번지며 앞면은 누구나 봐. 하지만 뒷면은 진짜 알고 싶은 사람만 뒤집어보지. 그 말이 43해가 지난 지금 제 귀에 다시 울렸습니다. 뒤집어보지. 진짜를 알고 싶으면.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술관 지붕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낡은 기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두 달 안에 저 건물이 사라진다. 하지만 저는 그냥 사라지게 놔둘 수 없었어요. 선생님의 그림들을, 이 동네의 기억들을, 저 자신의 이름을 가짜라고 불리면서 사라지게 할 순 없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43해 동안 적어온 기록들, 작품 목록, 감정 메모, 운송 일지, 그리고 그 안에 누렇게 바랜 영수증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영수증, 이것도 43해 전 것이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빛에 비춰봤습니다. 희미한 글자들, 회사명, 날짜, 금액, 그리고 맨 아래 결제자 서명란에 이름 하나, 익숙한 이름, 아니, 익숙해선 안 되는 이름.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또 다시 장갑을 끼지 않았는데도 손이 떨렸어요. 선생님, 제 목소리가 빈방에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뒤집어 볼게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 매섭고 차갑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떨릴 시간이 없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에 기사가 떴습니다. 40년 동네 미술관, 가짜 작품 전시 의혹. 제목이 그랬어요. 큼직하게 빨간 글씨로. 마치 긴급 속보처럼,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밝혀진 것처럼. 유나가 휴대폰을 들고 달려왔을 때 저는 이미 그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종이 신문으로. 요즘 사람들은 신문을 안 본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 매일 아침 현관 앞에서 신문을 집어들어요. 습관이니까. 손에 잉크 냄새가 묻는 그 감촉이 익숙하니까. 할머니, 이거 봤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봤다. 아니 근데 가짜 작품이 뭐야? 누가 이런 기사를 써? 이거 완전 날조잖아. 유나가 휴대폰 화면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온라인에도 같은 기사가 올라와 있었고 아래로 댓글이 끝없이 달려 있었어요. 거기 옛날부터 수상했음. 노인네가 뭘 알겠어? 재개발 막으려고 쇼하는 거 아님? 크크크 가짜 전시회 크크크. 저는 댓글을 읽지 않으려 했지만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처럼 활자는 그렇게 머릿속에 박히는 거니까. 할머니, 뭔가 해야 해. 해명을 하든 반박을 하든. 유나야. 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천천히 네모반듯하게.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가짜로 만들 수 없는 게 있어. 뭐? 그림을. 유나가 멈칫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진품과 위작을 구분하는 건 서명이나 증명서가 아니야. 그럼 뭔데? 붓터치, 물감층, 캔버스 결, 그리고 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술관 건물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낡은 벽돌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림은 아무리 잘 베껴도 시간을 속일 수가 없어. 50년 된 물감과 5년 된 물감은 달라. 갈라지는 방식이 다르고 빛을 받는 느낌이 달라. 눈으로 보면 몰라도 손으로 만지면 알아. 숨 쉬는 게 달라. 유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애도 느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단순히 해명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설명하려 한다는 걸. 저 기사 쓴 사람은 그림을 만져본 적이 없어. 눈으로만 봤지. 서류로만 판단했지. 그게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방식이야. 그러면 어떡해? 사람들한테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잖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를 바라보며 설명 안 해도 돼. 뭐 보여주면 되지.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알아챈 것처럼. 하지만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 아직 제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날 오후 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유나가 먼저 봉투를 열었어요. 저보다 손이 빠르니까 편지를 꺼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써있니? 명예훼손 전 책임지라고. 명예훼손. 미술관이 가짜 작품 전시를 한 게 사실이라면 지역 이미지를 손상시킨 것이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만약 반박하려면
14일 내로 진품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저는 공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또박또박 찍혀 있었어요. 관청 특유의 딱딱한 문체, 협박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협박인 문장들. 증명서? 유나가 물었습니다. 뭔 증명서? 우리가 증명서를 왜 내야 해? 그쪽이 먼저 가짜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쪽이 증명해야지. 유나야, 이게 말이 돼? 저는 공문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말이 안 되지. 하지만 저쪽은 말이 되게 만들 힘이 있어. 뭐, 권력이라는 거야. 규정과 절차라는 이름으로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힘. 유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애의 눈에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번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어젯밤 꺼내놓은 그 영수증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오래된 종이. 할머니, 유나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나 할머니 편 들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알아. 아니, 그냥 아는 거 말고. 진짜로, 나 이거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화나서 그래. 저 인간들이 할머니를. 유나야. 저는 그제서야 돌아봤습니다. 유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맙다. 유나가 멈칫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잘 안 하니까.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처럼 도움받는 것도 고마움 표현하는 것도 서툴렀으니까. 그리고 저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유나에게 건네며 이거 좀 봐. 이게 뭔데? 운송 영수증이야. 40세 해전거. 유나가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빛에 비춰보며 글자들을 읽었어요. 뭐야 이거. 글씨가 너무 희미해서. 맨 아래. 응? 결제자 서명란. 유나의 손가락이 영수증 아래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이거 이름이 보여? 잘 안 보이는데 뭐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유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서 영수증을 확대해 찍었어요. 그리고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응. 이거 구청장 측근 이름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영수증과 휴대폰을 번갈아 봤어요. 그 애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잠깐만. 40세 해전 영수증에 왜 지금 구청장 측근 이름이 있어? 이게 뭔 소리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진짜면? 유나야. 저는 영수증을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구겨지지 않게. 아직은 말하지 마. 확인할 게 더 있어. 근데 부탁이야. 유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부탁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드문 일이었으니까. 저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어요. 유나가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술관으로 가야 했어요. 참고로 어젯밤 발견한 깨진 액자가 있는 곳으로. 거기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40세 해전으로. 미술관 창고에는 분냄새가 그대로였습니다. 송진과 기름이 섞인 오래된 물감 냄새. 문을 열자마자 밀려오는 그 냄새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선생님. 그 말이 입술 끝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졌습니다. 저는 어젯밤 세워뒀던 깨진 액자 앞으로 갔어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장갑을 꼈습니다. 하얀 면장갑, 손끝이 살짝 다른 그 장갑. 그리고 액자를 들어 올렸어요. 캔버스는 여전히 뒤집힌 채였습니다. 뒷면에 붙어있던 사진도 그대로였어요. 어젯밤 떼어내지 않았으니까.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테이프가 오래되어 힘을 주지 않아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진 아래 캔버스 뒷면에 무언가가 더 있는 게 보였습니다. 글씨, 연필로 쓴 것 같은 희미한 글씨. 저는 휴대폰을 꺼내 불빛을 비췄습니다. 유나처럼 익숙하진 않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1982점, 10점, 15점, 김성호. 1982년, 40세 해전. 김성호. 선생님의 성함.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장갑을 꼈는데도. 선생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선생님은 뒷면에 서명하셨어요. 늘 그러셨으니까.
진짜 알고 싶은 사람만 뒤집어 본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이 캔버스가 깨진 액자 안에 있는 거죠? 왜 이 그림이 창고 구석에 숨겨져 있는 거죠? 왜? 할머니? 유나의 목소리가 창고 입구에서 들렸습니다. 거기 있어. 뭐해? 저는 캔버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어요. 손떨림을 멈추려고. 여기야. 유나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공간에 적응하느라 눈을 깜빡거리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불도 안 켜고. 유나야. 응? 저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너 방송한다고 했지? 응. 근데 할머니가 오늘은 하지 말라고. 내일은 해. 유나가 멈칫했어요. 뭐? 내일 미술관에서 방송해. 뭘 방송해? 저는 깨진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말해줄게. 그림을 읽는 법.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알아챈 것처럼. 하지만 아직 다 이해하진 못한 것처럼. 저는 창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나에게 등을 보이며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야 해. 할머니, 제대로 싸우려면 진짜가 뭔지 먼저 알아야 하고. 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로. 그리고 진짜를 증명하려면 가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알아야 해. 유나가 숨을 들이쉬는 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내일 봐. 저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술관 지붕 너머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마치 상처난 것처럼, 마치 피 흘리는 것처럼. 43해 전 제가 처음 가짜라는 단어를 들었던 날도 이런 하늘이었어요.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창고 구석에서. 하지만 오늘은 울지 않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미술관 앞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좋은 이유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가짜 미술관 폐쇄하라. 세금 낭비하는 노인네들 물러가라. 피켓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사람들. 얼굴은 모르지만 목소리는 컸고 말은 거칠었습니다. 유나가 라이브를 켜려 했지만 저는 막았어요. 지금은 안 돼. 왜?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보여줘야지. 보여주면 질 거야. 유나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얼굴을 했지만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싸움은 이쪽이 지는 싸움이에요. 상대가 정해놓은 규칙에서 싸우면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미술관 뒷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나가 뒤따라왔어요. 그런데 뒷골목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키가 크고 자세가 곧았어요. 양복을 입었는데 정장이라기보다는 편하게 차려입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청록색 스카프, 물빛과 초록이 섞인 깊은 색.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그 색, 어디서 본 색이에요. 분명히 오래전에. 정아림 관장님이시죠?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존댓말은 정확했어요. 누구시죠? 유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를 가리듯이. 남자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인사처럼. 이준호라고 합니다. 큐레이터예요. 큐레이터. 어디 소속이신데요? 지금은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그 말에 유나의 눈이 좁아졌어요. 경계하는 표정. 근데 여긴 왜 오셨어요? 전시를 도우러 왔습니다. 전시요? 네. 관장님의 마지막 전시를. 저는 말없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호라고 했나? 젊은 큐레이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얼굴. 아니, 얼굴이 아니었어요. 스카프. 그 청록 스카프가 익숙한 거였습니다. 전시 같은 거 안 해요. 유나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 보이시죠? 앞에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무슨 전시예요? 그래서 더 해야 하는 겁니다. 남자가 이준호가 유나를 바라봤어요. 차분하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물러나면 지는 겁니다. 미술관을 가짜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말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시를 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유나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뭔가 반박하려다가 논리가 맞닿는 걸 느낀 표정. 저는 여전히 이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소리가 났어요. 전화벨. 그런데 그 벨소리가 삐삐삐 짧게 끊겼다 이어지는 특이한 리듬. 기계음 같기도 하고 모스부호 같기도 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갑자기 통제할 수 없이 주머니 속 약병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넣어둔 약병. 통증 때문이 아니라 손 떨림이 심해져서. 하지만 지금 떨리는 건 통증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벨소리, 40세 해전에도 들었던 소리. 선생님 작업실에서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 특이한 리듬으로 이준호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통화를 받지 않고. 죄송합니다. 어디 계셨죠? 유나가 뭔가 말했지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 벨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40세 해전의 그 벨소리가. 왜 이 젊은 사람이 그 벨소리를 쓰는 거죠? 우연일 리가 없어요. 관장님, 이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네, 죄송해요. 잠깐 다른 생각을. 괜찮으시겠어요? 얼굴이? 괜찮아요. 저는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유나가 제 얼굴을 살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준호에게 말했어요. 전시 생각해 볼게요. 정말요? 생각해 본다고 했지. 한다고 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연락 주시면 언제든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아직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 꽉 쥐었어요. 이준호가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골목 끝까지. 저는 그 등을 바라봤어요. 청록 스카프가 바람에 살짝 펄럭이는 걸.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그 벨소리를 쓰는 걸까? 왜 하필 지금 이 미술관에 나타난 걸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벨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삐삐삐. 40세 해전. 선생님 작업실의 전화기. 벽에 걸린 오래된 전화기. 선이 꼬불꼬불한 수화기. 그 전화가 울릴 때마다 선생님은 손을 멈추셨어요. 붓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나 전화를 받으셨죠. 저는 그 벨소리가 싫었어요. 선생님이 집중을 끊으시는 게 싫었으니까. 그림에만 몰두하시길 바랐으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언제나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인연은 끊지 않는 거야. 들리면 받고, 부르면 가고. 그게 선생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벨소리가 저 젊은 사람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걸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나와 서랍 앞에 섰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어요. 수첩, 영수증, 메모장, 그리고 사진첩, 낡은 사진첩,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저는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젊은 제가 있었어요. 24살, 처음 미술관에 왔을 때. 선생님 옆에 서서 웃고 있는. 선생님은 흰머리에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눈은 맑았어요. 손엔 붓을 들고 작업복엔 물감이 묻어있고.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전시회 사진들, 관객들, 그림들, 그리고 한 장에서 멈췄어요. 선생님 옆에 서 있는 사람. 젊은 남자, 양복을 입고 정자세로 서서, 그리고 목에 청록 스카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남자와 오늘 만난 이준호는 달랐어요. 당연히 40해가 넘었으니까. 하지만 스카프는 같은 스카프. 물빛과 초록이 섞인 깊은 청록색. 저는 사진 아래를 봤습니다.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제 글씨로 1982년 10월 김성호 선생님 마지막 전시회. 오른쪽 이재훈 후원자. 이재훈. 그 이름. 어디서? 저는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뒀던 40세 전의 운송 영수증. 맨 아래 결제자 서명란. 희미하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이재훈. 같은 이름. 사진 속 청록 스카프의 남자와 운송 영수증에 서명한 사람이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타난 이준호 그 젊은 큐레이터의 휴대폰에서 그 벨소리가. 저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하게.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 알약 하나를 삼켰어요. 물 없이. 통증 때문이 아니에요. 손 떨림 때문도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43해 전 제가 가짜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날, 그날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막을 수 없이.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 붓을 놓으셨어요. 가짜라는 말 한마디에 증거도 없이 누군가의 주장만으로 선생님은 싸우지 않으셨어요. 해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붓을 놓으시고 작업실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1년 뒤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을 변호하지도 진실을 밝히지도 못했어요. 24살의 저는 너무 어렸고 너무 무력했고 그래서 숨겼어요. 선생님의 마지막 그림들을, 캔버스 뒷면의 서명들을, 운송 영수증을 창고 구석에 묻어두고 43해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다시 제 앞에 와 있었어요. 청록 스카프를 한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익숙한 벨소리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고 하얀 달. 43해 전에도 달은 떠 있었겠죠. 선생님이 붓을 놓으시던 밤에도. 선생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히 대답은 제가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사람. 누구? 그 큐레이터요. 이준호라고 했나? 저는 차를 마시다 멈췄어요. 그 사람이 왜? 이상해서요. 뭐가? 유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보여주며 이 사람 검색해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화면엔 검색 결과들이 떠 있었어요. 이준호 큐레이터, 이준호 미술, 그런 키워드들. 뭐가 이상한데? 경력이 없어요. 경력? 네. 어디서 일했는지, 무슨 전시 기획했는지 아무 정보가 없어요. 프리랜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도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나와요. 저는 유나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해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만 있고 이력은 없고. 그리고 하나 더. 유나가 말했어요. 그 사람 성 이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말한 구청장 측근 있잖아요. 그 사람도 성이 이예요. 이재훈. 저는 휴대폰에서 손을 뗐습니다. 유나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친척 아니에요? 아니면 아들이라든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준호, 이재훈, 같은 성, 비슷한 이름, 같은 스카프, 같은 벨소리.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어요. 할머니, 유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해줘요. 나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유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4살, 43해 전의 저와 같은 나이.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고,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유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유나야. 응. 그 큐레이터 만나보자. 만나서 물어보자. 직접.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구청장 측근 아들이면 그래서 만나는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위험한지 아닌지, 적인지 아닌지 만나봐야 알지. 유나가 입을 벌렸다가 닫았어요. 뭔가 반박하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밖에는 아직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어제보다 작아졌지만 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건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건 안에 있어요. 43해 동안 묻어둔 것들이, 꺼내지 못한 진실들이. 저는 장갑을 꺼내 손에 꼈습니다. 하얀 면장갑, 손끝이 다른. 가자. 유나가 뒤따라왔습니다. 이준호를 다시 만난 건 미술관 뒷마당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저는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유나의 말처럼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 뒷마당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심으신 나무. 40해가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킨 나무. 이준호는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청록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양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로. 오셨군요. 그가 먼저 인사했어요.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제 옆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녹화 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시를 도우러 왔다고 했잖아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유나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스카프를 만지며 말했어요. 이 스카프 아버지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셨어요. 이 색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누군데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이준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깊었습니다. 이재훈, 제 아버지 이름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나가 숨을 들이쉬는 게 들렸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구청장 측근. 유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40해 전에 이 미술관 운송 영수증에 서명한 사람. 그 사람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왔어요? 전시를 돕겠다고. 말이 돼요?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섞였어요.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이 미술관을 가짜라고 만든 사람이에요. 할머니를 할머니의 선생님을. 압니다. 이준호가 유나의 말을 끊었어요. 그래서 온 겁니다. 뭐요? 속죄하러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준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을, 그의 표정을. 거짓을 말하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 눈엔. 아버지는. 이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고백하셨어요. 40해 전에 자기가 뭘 했는지, 어떤 그림들을 어떻게 유통시켰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약병이 닿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하셨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살아생전에 바로잡을 용기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스카프를 주시면서 내가 대신 해라고 하셨어요. 대신 뭐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이준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진실을 밝혀달라고. 김성우 선생님의 그림들이 진짜라는 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생님. 43해 만에 선생님 성함을 다른 사람 입에서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유나가 계속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아버지가 뭘 했는지, 누가 공모했는지, 그런 증거가? 이준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USB 메모리. 여기 있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뭐가 들어있는데요? 아버지가 남기신 자료들이에요. 당시 운송 기록, 감정 의뢰서, 그리고 조작 지시문. 조작 지시문? 네. 누가, 어떤 그림을, 어떻게 가짜로 만들려고 했는지. 문서로 남아있어요. 유나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왜 지금 주는 건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언젠데요? 3년 전이에요. 그럼 3년 동안 뭐 했어요? 이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죄를 제가 밝힌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왔어요? 이준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미술관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짜 작품 기사가 나왔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더 늦으면 안 되겠다고. 아버지가 만든 거짓이 또 다시 관장님을 덮치고 있다는 걸. 저는 이준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심. 이 사람은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제 눈엔.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제가 하려던 질문을 대신 당신이 거짓말 안 한다는 걸 어떻게 알죠? 이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확인하시면 돼요. 그 USB 안에 있는 자료들 진짜인지 아닌지 관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냥 전달하러 온 겁니다. 저는 USB를 바라봤어요. 유나의 손에 들린 작은 메모리. 40세 전의 진실이 저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선생님을 가짜로 만든 사람들의 증거가.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잠깐만요. 유나가 말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USB가 진짜라고 해도 이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40세 전 일이에요. 당사자들은 다 죽었거나 은퇴했을 거고 살아있어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뭐요? 당시에 조작을 지시한 사람 아직 살아있어요. 저는 이준호를 바라봤어요. 누구요? 지금 구청장이에요.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구청장. 40해 전엔 문화과 과장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그 사람 밑에서 일했고 조작 지시도 그 사람이 내렸어요. 저는 미술관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철거 예정인 건물. 구청이 밀어붙이는 재개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40세 전과 지금이. 증거가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이준호가 USB를 가리켰어요. 저 안에 있어요. 결제 서명과 날인까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생님. 40세 동안 저는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진실을 밝히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유나야. 응? 그 USB. 확인해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내일 다시 와요. 왜요? 보여줄 게 있어요. 내가 직접. 뭐려? 저는 대답 대신 뒷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미술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나와 이준호가 뒤따라왔습니다. 전시실, 텅 빈 전시실. 그림들이 걸려 있지만 관람객은 없는. 저는 전시실 중앙에 섰습니다. 여기서 저는 말했어요. 내일 마지막 전시를 열 거예요. 마지막 전시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네, 진짜가 뭔지 보여주는 전시. 그림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 전시. 저는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봤어요. 선생님의 그림. 40세 동안 이 미술관을 지켜온 그림들. 사람들은 그림을 눈으로만 봐요. 앞면만 보고, 값만 보고, 증명서만 보고. 하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야. 저는 장갑을 낀 손을 들어 올렸어요. 진짜는 만져봐야 알아. 뒤집어봐야 알아. 살아온 시간을 읽어야 알아. 유나와 이준호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내일 동네 아이들을 불러. 어른들도 불러.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불러. 뭐 하려고요? 가르쳐 줄 거야. 그림을 읽는 법.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예술은, 저는 말했어요. 값이 아니라 살아온 태도야. 그 말이 전시실 안에 울렸습니다. 선생님이 하셨던 말. 40세 전의 저에게. 이제 제가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차례였어요. 다음 날 오후 미술관 전시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왔어요. 부모와 함께. 그리고 호기심에 온 어른들도. 시위대는 줄어들었어요. 아직 몇 명은 남아있었지만 예전만큼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이번엔 제가 막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할머니가 특별한 걸 보여주신대요. 유나가 화면에 대고 말했어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법, 그림을 읽는 법. 우리 할머니가 40년 넘게 배운 걸 오늘 처음으로 공개해요. 저는 전시실 중앙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제 앞에 둘러앉았어요.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하얀 장갑을 끼며 말했어요. 그림을 볼 때 가장 먼저 뭘 봐야 할까? 아이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색깔이요. 맞아. 색깔도 중요해. 또 모양이요. 그것도 맞아. 하지만 저는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어요. 이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색깔이나 모양만 보면 안 돼.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뭘 봐야 하는데요? 시간을. 저는 그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그림은 50년 됐어. 50년 동안 햇빛을 받고 습기를 머금고 먼지를 뒤집었었어. 그 시간이 그림에 남아있어. 저는 그림 표면을 가리켰어요. 만지지 않고. 여기 봐.
물감이 갈라진 거 보여? 이건 크래크이라고 해. 오래된 물감은 이렇게 갈라져. 하지만 새 물감은 안 갈라져. 아이들이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여기, 저는 그림 모서리를 가리켰어요. 캔버스 끝이 달아있지. 누군가 손으로 옮기고, 세우고, 걸고, 그랬던 흔적이야. 이건 복제할 수 없어. 시간만이 남기는 흔적이야. 아이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유나가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와, 저거 진짜네? 할매 멋있다. 저런 거 어디서 배워요? 미술관 진짜 살려야 하는 거 아님? 저는 계속 말했어요. 가짜를 만드는 사람들은 앞면만 신경 써. 색깔 맞추고, 모양 맞추고. 하지만 시간을 맞출 순 없어. 그래서 저는 장갑 낀 손으로 그림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진짜 알고 싶으면 뒷면을 봐야 해. 그림을 돌렸습니다. 캔버스 뒷면이 드러났어요. 오래된 천, 누렇게 변한 색, 먼지와 시간이 켜켜이 쌓인 표면, 그리고 한쪽 구석에 서명, 연필로 쓴 흐릿하지만 읽을 수 있는 서명. 김성호, 1975점.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리셨어. 50년 전에. 그리고 뒷면에 이름을 남기셨어.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아이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왜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서명하셨냐고? 저는 물었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카메라에게. 진짜 알고 싶은 사람만 뒤집어 보니까 그 말이 전시실 안에 울렸습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애는 울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든 채로 저는 그림을 다시 걸었어요. 예술은, 저는 말했습니다. 값이 아니라 살아온 태도야.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말. 이제 제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른들도 박수를 쳤어요. 유나가 카메라를 내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응, 멋있어.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전시실 입구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긴급 안전점검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 10시. 이 건물은 봉쇄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구청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무슨 소리예요? 유나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전점검. 갑자기? 규정에 따른 절차입니다. 40년 이상 된 건물은 정기 점검 대상이고 미신청 시 강제 점검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절차, 규정, 권한, 모든 게 그들 편으로 만들어진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요? 저는 물었어요. 네, 10시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유나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그냥 알겠다고 했어.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유나만 들을 수 있게. 내일 10시 전에 끝내면 돼.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서 전시실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싸우는데 시간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중요한 건 뭘 위해 싸우느냐였으니까. 그날 밤,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유나는 USB 분석하러 갔어요. 이준호와 함께. 믿어도 되는지 아직 확신은 없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낡은 봉투가 있었어요. 한 번도 열지 않은 봉투. 43해 전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것. 나중에 열어. 내가 준비됐을 때.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니, 준비될 용기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있었어요. 여러 장. 선생님의 글씨. 붓펜으로 쓴, 흘려 쓴 듯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이 담긴. 저는 읽기 시작했어요. 하림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이미 없겠지. 미안하다. 싸우지 못해서. 끝까지 버티지 못해서.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내 그림들 진짜야.
한 점도 가짜가 아니야. 가짜를 만든 건 그림이 아니라 사람이야. 나를 가짜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 이름은 말 못해. 아직 힘이 있고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증거는 남겨뒀어. 캔버스 뒷면에 내 모든 그림에는 내 서명이 있어. 뒷면에 날짜와 함께. 그리고 그 서명들은 공증받았어. 비밀리에. 신뢰할 수 있는 공증인에게. 공증 서류는 따로 보관해뒀어. 어디인지는 이 편지 끝에 적어둘게. 하림아, 내가 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살아. 내 삶을 살아. 하지만 만약 언젠가 내가 싸우기로 결심한다면 저 뒷면들을 뒤집어봐. 거기 내 진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억해. 진짜는 끝까지 남아.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언제부터 울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43해. 선생님은 43해 동안 저에게 무기를 남겨두신 거였어요. 싸울 무기를. 저는 편지 끝을 봤습니다. 공증 서류 보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은행, 안전금고, 번호까지. 선생님은 알고 계셨어요. 언젠가 제가 싸우게 될 거라는 걸, 언젠가 진실이 필요해질 거라는 걸.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일어섰어요. 새벽 4시,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USB 확인했어요. 뭐가 있어? 전부예요. 전부 다. 조작 지시문, 결제 서명, 운송 기록. 그리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 구청장 이름이 있어요. 43해 전 문화과 과장으로. 알았어. 근데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공개해요? 언론에? 아니면? 유나야, 저는 말했어요. 오늘 아침 몇 시야? 지금이요? 새벽 4시. 봉쇄 10시까지 몇 시간 남았어? 6시간요. 근데 왜? 6시간이면 충분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제대로. 검은 바지, 흰 셔츠. 그리고 선생님이 주셨던 낡은 재킷. 하얀 장갑을 끼며 거울을 봤어요. 77살에 제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24살 때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싸울 준비가 됐어요. 아침 7시 은행이 열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안전금고, 선생님이 남기신 공증 서류가 그 안에 있었어요. 43해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어요. 선생님 그림들의 진품 공증, 날짜와 서명과 도장이 찍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미술관으로 향했어요. 미술관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위대?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어제 전시실에서 제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사람들. 관장님, 누군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도우러 왔어요. 봉쇄 막을 거예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유나가 뛰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어젯밤 영상 보고 다들 왔어요. 미술관 살리자 해시태그가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아이들, 젊은이들, 나이 든 사람들, 모두 이 미술관을 위해 모인 사람들. 고마워요. 저는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선생님이 남기신 공증 서류예요. 43해 전에 유나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뭐예요, 이게? 진품 증명이야.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있으면 싸울 수 있어. 제대로. 저는 미술관 건물을 바라봤어요. 9시 반. 봉쇄까지 30분. 유나야. 응. 라이브 켜. 뭐, 지금 당장. 라이브 켜.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줘. 뭘? 저는 미술관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 유나가 휴대폰을 켰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전시실. 선생님의 그림들이 걸린 벽. 저는 첫 번째 그림 앞에 섰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그림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뒤집었습니다.
캔버스 뒷면 서명이 있었어요. 날짜와 함께 여기 봐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선생님 서명이에요. 50년 전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서명은 저는 공증 서류를 들어올렸어요. 공증받았어요. 법적으로 유효해요. 이 그림은 진짜예요. 선생님이 직접 그리신 진짜. 두 번째 그림으로 갔어요. 뒤집었어요. 또 서명.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그림을 뒤집었어요. 모든 그림에 서명이 있었어요. 가짜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그림을 만진 적 없는 사람들이요. 뒷면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요. 진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 미술관은 가짜가 아니에요. 선생님의 그림들은 가짜가 아니에요. 가짜를 만든 건 저는 USB를 들어올렸어요. 여기 있어요. 43해 전에 누가 이 미술관을 가짜로 만들려 했는지, 누가 조작을 지시했는지 문서로 다 남아있어요. 전시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구청 차량이 도착한 소리. 10시. 봉쇄 시간.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세요. 직접 보세요. 진짜가 뭔지. 문이 열렸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에 양복 입은 남자, 나이 든 남자, 구청장, 43해 전 문화과 과장이었던 사람, 선생님을 가짜로 만든 사람.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오랜만이네요. 구청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저를? 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USB를 흔들었어요. 여기 다 있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 무슨 소리, 조작 지시문, 결제 서명, 운송 기록, 당신 이름으로 다 남아있어요. 구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나의 카메라가 그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라이브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날 오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유나의 라이브 영상이 퍼졌어요. 빠르게, 마치 불길처럼 댓글이 쏟아졌어요. 저게 진짜라고? 구청장이 조작했다고? 대박, 미술관 할매 멋있다. 증거 공개해. 저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공증 서류, USB 내용 일부, 운송 영수증, 모든 걸 카메라 앞에서. 구청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서 있다가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떠났습니다. 봉쇄는 취소됐어요. 일단은. 하지만 할머니, 유나가 저를 불렀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뭐야? 이준호 씨 연락이 안 돼요. 어젯밤 USB 확인하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저는 멈칫했어요. 이준호, 그 청록 스카프의 젊은이. 혹시 집 주소 알아? 아니요. 명함에 연락처만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준호는 구청장 측근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죄를 고백하러 온 아들. 만약 구청장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찾아야 해. 저는 말했어요. 그 사람 없으면 증언할 사람이 없어. USB만으론 부족할 수도 있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찾아볼게요. 할머니는 여기 계세요. 아니, 저는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같이 가자. 이준호를 찾은 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미술관 뒷골목. 그가 처음 나타났던 곳. 그는 거기 앉아 있었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얼굴이 상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이준호 씨? 유나가 뛰어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괜찮아요? 이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힘겹게. 관장님, 누가 그랬어요? 누가 때렸어요? 아버지 쪽 사람들이에요. 제가 배신했다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라인은 살아있어요. 구청장 밑에 아버지가 남긴 네트워크가. 저는 이준호의 얼굴을 살폈어요.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아팠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증거 삭제하라고. USB 원본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이준호가 말을 멈췄어요. 안 그러면 미술관이랑 관장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유나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협박. 40세 해전에도 있었어요. 선생님을 향한 협박이. 하지만 선생님은 싸우지 않으셨어요. 물러나셨어요. 저는 일어나요. 저는 이준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뭐요? 일어나라고요. 싸움은 아직 안 끝났어요. 이준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관장님, 저는 아버지가 한 일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바로잡고 있어요. 저는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여기 앉아서 맡고 있는 것도 다 바로잡는 과정이에요. 이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미웠어요. 평생.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 아들이라는 게 그 무게가 알아요. 저는 말했어요. 저도 선생님이 떠나신 뒤에 그 무게를 지고 살았어요.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싸우지 못했다는 비겁함. 40세 동안 이준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더 내밀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싸울 수 있어요. 같이. 이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준호의 증언. 얼굴이 상한 채로 카메라 앞에 앉아서 제 아버지 이름은 이재훈입니다. 40세 해전 지금의 구청장 밑에서 일하며 그림 유통 조작에 가담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긴 증거를 갖고 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댓글이 쏟아졌어요. 일부는 의심했어요. 저게 연기 아님. 증거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왜 40해 동안 숨겨졌던 거야? 구청장이 정말 연루된 거야? 미술관 할머니는 누명 쓴 거야?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유나가 먼저 읽었어요. 할머니. 뭐래? 철거 유예래요. 일단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철거 절차를 보류한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술관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낡은 벽돌이 빛나고 있었어요. 시간 번 거네. 근데 진상조사가 얼마나 걸릴지 오래 걸려도 돼. 저는 말했어요.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야.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지느냐야. 유나가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응? 나 사과할 게 있어.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사과. 뭘? 유나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 그동안 할머니 영상 찍을 때 조회수만 생각했어. 얼마나 터질까? 어떻게 하면 더 볼까? 그런 것만. 저는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할머니가 그림 뒤집는 거 보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 보면서 그게 뭔지 알았어. 뭔데? 진짜.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가 말한 진짜. 그게 그냥 그림 얘기가 아니었잖아. 삶의 방식 얘기였잖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위해 싸워야 하는지.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알아. 미안해. 할머니. 나 그동안 보여주기 위해 살았어. 팔로워가 몇 명인지, 좋아요가 몇 개인지. 그런 것만 신경 썼어. 괜찮아. 괜찮지 않아. 할머니가 얼마나. 유나야. 저는 유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를 믿는 법을 늦게 배웠어. 요즘 세대는 이해 못한다고, 다르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어. 유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었지. 너는 내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고, 나는 내 방식으로 숨어 있었고. 저는 유나를 안았어요. 이제 같이 싸우자. 내 방식이랑 내 방식 합쳐서. 유나가 끄덕였어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로. 창밖에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40세 해 만에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 전시날이 밝았습니다. 미술관 앞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동네 주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 유나의 영상을 보고 온 사람들, 진짜와 가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 저는 전시실 안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장갑을 끼고 선생님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모두 앞면이 보이게. 하지만 오늘 저는 그 그림들을 하나씩 뒤집을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준비됐어요? 유나가 물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응. 라이브 시작해요? 시작해. 유나가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전시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천천히, 조용히.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번에 왔던 아이들. 이준호도 있었어요. 청록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얼굴에 상처는 아직 남아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전시실 중앙에 섰어요.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이 미술관의 마지막 전시가 될 수도 있어요. 철거가 취소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바라봤어요. 설령 이 건물이 사라져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첫 번째 그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그림은 1975년에 그려졌어요. 김성우 선생님이 제가 처음 이 미술관에 왔을 때 이 그림이 저를 맞이해줬어요. 저는 장갑 낀 손으로 그림을 들어 올렸어요. 선생님은 모든 그림 뒷면에 서명을 하셨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진짜 알고 싶은 사람만 뒤집어 본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뒤집었습니다. 서명이 드러났어요. 김성우 1975점. 사람들이 숨을 들이쉬는 게 들렸어요. 이 서명은 저는 공증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1982년에 공증받았어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진품 증명이에요. 두 번째 그림으로 갔어요. 이 그림은 1978년 작이에요. 뒤집었어요. 김성우 1978점. 공증됐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15번째, 20번째. 모든 그림을 뒤집었어요. 모든 그림에 서명이 있었어요. 모든 서명이 공증되어 있었어요. 43세 해전. 저는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 그림들을 가짜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을 사기꾼이라고 불렀어요. 증거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의 권력으로. 저는 USB를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진짜 가짜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진품을 가짜로 만들고 예술가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서 권력을 쌓은 사람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유나의 휴대폰을 향해 말했어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조작 지시문, 결제 서명, 운송 기록. 40세 해전에 뭐가 있었는지, 누가 뭘 했는지 다 남아있어요. 전시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그림 앞에 섰습니다. 가장 큰 그림,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 이 그림은 저는 말했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리신 거예요. 마지막 작품이에요. 저는 그림을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들었어요. 그리고 뒤집었어요. 캔버스 뒷면. 서명이 있었어요. 김성우 1983점.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글씨. 하림아, 내가 읽고 있다면 이미 싸우고 있는 거야. 자랑스럽다. 저는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선생님은 알고 계셨어요. 40세 해전에도 언젠가 제가 이 그림을 뒤집을 거라는 걸. 선생님, 저는 중얼거렸어요. 제가 해냈어요. 늦었지만, 40세 해나 걸렸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가격표도 없고, 증명서도 없었지만, 캔버스 뒷면에 선생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40세 해 동안 전시실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결국 우렁차게 저는 서 있었어요. 선생님의 마지막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날 저녁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40년 전 미술품 조작 의혹. 현 구청장 연루 정황. 피해자 큐레이터의 손녀. 라이브로 증거 공개. 시민들 미술관 철거 반대 서명 운동 시작.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유나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서명이 3만 개 넘었어요. 서명? 미술관 보존 서명이요. 온라인으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술관이 보였습니다. 저녁 빛을 받아 붉게 물든 벽돌. 아직 끝은 아니야. 저는 말했어요. 알아요. 근데 시작은 됐잖아요. 유나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이준호가 우리 옆에 서 있었어요.
관장님. 응? 감사합니다. 뭐가? 저를 믿어주셔서. 저는 이준호를 바라봤어요. 청록 스카프. 그의 아버지가 남긴 스카프. 당신 아버지도 후회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이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그 스카프를 남긴 거겠죠. 대신 바로잡으라고. 진짜를 찾으라고. 이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바로잡았어요. 당신 아버지의 죄는 당신이 갚은 거예요. 이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술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민들의 서명과 여론의 힘으로 철거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대신 미술관은 시민 전시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의 그림들은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앞면도 뒷면도 볼 수 있게. 구청장은 사퇴했어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40세 해전의 일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어요. 이준호는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 전시관의 큐레이터로. 청록 스카프는 여전히 목에 두르고 유나는 여전히 영상을 만들어요. 하지만 조회수 대신 기록에 집중한다고 했어요. 동네의 기억,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걸 담는다고.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미술관 앞 벤치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느 날 오후 아이 하나가 제게 다가왔어요. 작년에 전시실에서 제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 중 하나. 할머니. 응? 그림 뒷면에 왜 서명해요? 저는 웃었어요. 왜긴. 진짜 알고 싶은 사람만 뒤집어 보니까.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아이 옆에 앉았어요. 있잖아. 세상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것까지 보려는 사람이 있어. 안 보이는 것? 응.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있는 것. 가격표엔 없지만 거기 담긴 마음. 증명서엔 없지만 살아온 시간. 아이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도 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중요한 건 저는 말했어요. 뒤집어 볼 용기야. 그게 있으면 진짜가 뭔지 알 수 있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뛰어갔어요. 친구들 쪽으로. 저는 혼자 남아서 미술관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벽돌, 새로 칠한 문, 그 위에 걸린 간판, 시민 전시관, 김성우 선생님을 기리며. 선생님. 저는 중얼거렸어요. 해냈어요. 40세에 걸렸지만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 그 바람에 실려 붓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송진과 기름이 섞인 오래된 물감 냄새. 환각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기억이 만들어낸 냄새일지도. 하지만 저는 믿었어요. 선생님이 거기 계신다고. 미술관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저녁이 되었어요. 해가 지고 미술관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유나가 저를 부르러 왔어요. 할머니, 들어가야지. 저녁 먹어야지. 알았어. 저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관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선생님의 그림들이 보였어요. 벽에 걸린 채로 빛을 받아 빛나고 있는 그 그림들은 진짜였어요. 40세 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일 거예요. 왜냐면 저는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진짜는 끝까지 남으니까. 가격표는 바래고 증명서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은 희미해져도 진짜는 남아요. 캔버스 뒷면에, 손끝에 밴 물감 냄새에, 장갑을 끼는 습관에. 삶으로 증명한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유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뭐 생각해? 아무것도. 저는 웃었어요. 그냥 행복해서. 유나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머니가 행복하다고 하는 거 처음 들어. 그래? 응. 진짜 처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40세 해전에도 별은 떴겠죠. 선생님이 붓을 놓으시던 밤에도. 하지만 그때는 슬픈 별이었어요. 지금은 빛나는 별이에요.
미술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시실을 지나며 저는 벽에 걸린 것 하나를 바라봤어요. 청록 스카프. 이준호가 걸어놓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은 스카프. 이걸 여기 걸어두고 싶어요. 저와 아버지의 선택을 기억하게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스카프는 조용히 걸려 있었어요. 물빛과 초록이 섞인 깊은 청록색. 선택의 색. 혈연이냐 양심이냐? 이준호는 양심을 선택했어요. 아버지의 죄를 갚기 위해 저는 스카프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선택이야. 뭘 지킬지, 어떻게 살지, 뭘 위해 싸울지. 유나가 옆에서 들었어요. 할머니? 응? 지금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저는 웃었어요. 가자. 배고프네. 유나가 제 팔을 잡고 걸었어요. 미술관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전시실, 그림들, 청록 스카프,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떠있는 분냄새. 그날 저는 품격이란 말의 진짜 뜻을 배웠어요. 아니, 43해에 걸쳐 배운 거예요. 품격은 가격이 아니에요. 증명서가 아니에요. 남들이 인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품격은 살아온 태도예요. 뭘 위해 싸웠는지, 뭘 지키려 했는지, 뭘 남기려 했는지. 그게 품격이에요. 그리고 그건 진짜는 끝까지 남아요.